결혼식 당일 신부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다음,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발견한 휴대폰 메시지 하나. 그 순간 이 여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300명의 하객이 기다리는 예식장을 뒤로하고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 신부 대기실. 29살 김서연 씨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로 예정된 결혼식까지 딱 3시간. 3년의 연애 끝에 드디어 맞이하는 새로운 출발이었죠. 설레는 마음으로 화장대 앞에 앉아 있는데 32살 약혼자 박민준 씨의 휴대폰이 화장대 위에서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민준 씨가 샤워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 씨는 별 생각 없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아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성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결혼하는 거야? 지난주에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 어떡해?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 씨는 대화 내역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도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결혼은 집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해 왔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2달 전에 민준 씨가 수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이는 집안도 괜찮고 안정적이니까 결혼은 하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은 너한테 있어. 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황급히 말렸지만 이미 결심은 굳어 있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기다리는 예식장을 뒤로하고 그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2주 전인 4월 2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였습니다. 민준 씨는 다음 날 찾아와 무릎을 꿇었지만 서연 씨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5월 3일 서연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일반적인 이혼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혼인 취소 소송이었죠.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이혼은 한때 유효했던 결혼을 끝내는 것이고 혼인 취소는 처음부터 그 결혼 자체가 무효였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 기록이 아예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민법 제816조에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연 씨 측은 민준 씨가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숨긴 채 자신을 속여서 혼인 신고를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쪽이 처음부터 거짓말로 상대를 끌어들였다면 그 결혼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보면 상대의 진짜 의도를 속이고 맺은 약속이 과연 유효한 약속이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재판에서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서연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준 씨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숨기고 자신을 철저하게 속였다. 그 메시지에서 분명히 확인했듯이 서연 씨의 집안 배경과 안정적인 조건만을 목적으로 결혼했다. 진실을 알았다면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민준 씨가 휴대폰을 이미 초기화했다고 제출을 거부한 것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연 씨는 당시 휴대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총 43장의 사진에는 2달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 측은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수아는 단순한 친구일 뿐이고 메시지 내용은 과장됐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육체적 관계는 없었으며 혼인 의사는 진실했다. 결혼 준비를 모두 마쳤고 혼인 신고도 직접 했는데 어떻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서연 씨가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양가에 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반소, 즉 맞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긴장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죠. 2022년 9월 14일 첫 번째 변론 기일. 서현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집안 배경과 안정적인 직장 때문에 결혼하려 했습니다. 저는 도구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준 씨 측 변호인은 원고도 피고의 연봉 5,200만 원과 강남 소재 아파트를 알고 혼인신고를 결심한 것 아니냐고 반격했습니다. 서현 씨는 저도 연봉 4,8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며 저희 집안에서 결혼 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판부가 수아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민준 씨와 5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민준 씨가 서현과의 결혼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도 자신과 계속 만날 수 있다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했죠.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추가 변론에서 결정적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서현 씨의 친구가 결혼식 일주일 전 우연히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4월 9일 혼인신고 일주일 후 민준 씨가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수아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없었습니다. 서현 씨는 매 기일마다 법정에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두 번째 기일 이후부터 변호인만 보냈죠. 서현 씨의 어머니는 방청석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0명의 하객 앞에서 겪은 수치, 신혼집 계약금 5천만 원, 허니문 예약, 취소 위약금 280만 원.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서현 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민준 씨의 행동이 법적으로 결혼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정행위는 잘못이지만 혼인 취소까지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인 서현 씨 편인지 피고인 민준 씨 편인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시면 바로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잠깐 아직 스크롤 내리지 마시고 먼저 투표해 보세요. 결과가 꽤 놀라우실 겁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2월 17일 재판부는 서현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 취소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무려 47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의 핵심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 의사의 하자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16조 제1호를 검토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죠. 여기서 사기란 상대를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민준 씨가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숨긴 것이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혼인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중대한 기망, 즉 속임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역시 휴대폰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이는 집안도 괜찮고 안정적이니까 결혼은 하는 거야. 내 마음은 너한테 있어. 이 문장 하나가 민준 씨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08 매우 3579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혼인 의사란 단순히 혼인신고를 한다는 형식적 의사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바탕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진지한 의사를 말한다. 민준 씨에게는 그 진지한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혼인신고 일주일 후에도 다른 여성과 포옹하고 키스한 영상이 이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민준 씨 측이 주장한 서연 씨도 조건을 보고 결혼했다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조건이나 집안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상대를 속이고 다른 연인을 유지하면서 형식적 혼인만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전자는 현실적 판단이지만 후자는 명백한 기망이라는 겁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진실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한다. 피고는 이러한 신뢰를 저버렸으며 원고는 기망된 상태에서 혼인 의사를 표시했다. 따라서 이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 서연 씨는 법적으로 미혼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혼인 기록 자체가 말소됐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결혼은 혼인신고와 동시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식을 올리기 전에 먼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시점에 이미 법적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이런 상황에서 증거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서연 씨가 당시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혼인 취소와 이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 취소는 처음부터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결혼 기록이 아예 지워지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닌 혼인 취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해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실제 판사와 같은 결론을 내리셨나요? 오늘 사건처럼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버딩미는 매주 가져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블로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판결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